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의장으로 지명된 게리 젠슬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리플, XRP가 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바이든은 MIT 블록체인 교수 게리 젠슬러를 SEC의 책임자로 선출한다. SEC 의장직에 임명될 것이라고 하고, 게리 젠슬러는 MIT에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유튜브로 MIT 강의가 몇 개 있어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현대식 형태의 금이라고 지칭해 왔습니다. 이거는 주디 셸턴이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본이제를 가상화폐에 적용한다, 그런 거죠. SEC 회장 자리에 임명될 것으로 예측하고, 2009년서부터 2014년 이전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도왔고, 월스트리트에서는 강경하다는 입장을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신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성명한 적도 있고, 비트코인은 금의 현대적인 형태이다 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리브라, 즉 DM이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자산 클래스의 취약성, 스캠 및 조작이 빈번한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슬러는 자산과 기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민주당 정권이 암호화에 친화적일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미디어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텔레그램, 테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소송 등이 있었는데, 리플은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리플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례는 부정행위 또는 자산 물류와 관련이 있다고 이 미디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 젠슬러가 XRP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2018년도 4월에 게리 젠슬러가 XRP 리플사에 대해서 미디어와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앞으로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파악하게 될 겁니다. 질문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분류하게 되는데 보통 판결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거를 게리 젠슬러한테 묻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there's no reason why you wouldn't know, but do you have a sense of how long it might take the SEC to come to a ruling on stuff like this? I don't know. I think this is a multi-year process. The reason I say that is to write a rule, get public comments, to get feedback, finalize that rule, give a period of time for implementation, and maybe court challenge. 게리 젠슬러가 처음에 서론을 이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규칙을 얻고 피드백을 얻고 그리고 법정에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했죠. 2 year is minimum이라고 그랬어요. 2년이 최소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다. Really see how things go. I think 2018, and I'll be speaking more about exchanges later this week, but 2018 is a period of time to try to bring compliance into this sort of 1,000 plus tokens. 2018년 기간을 보면은 1,000개도 넘는 토큰이 지금 이런데, On Ripple and Ether, while I think there's a strong case particularly for Ripple, 리플과 이더리움 중에 특히 리플, XRP가 엔터프라이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r XRP, given the centrality in the common enterprise around Ripple Labs, and that they're selling it every month and so forth. 이 사람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every month 지금 셀링 한다는 겁니다. 매달 XRP를 판매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빼놓고 매달 XRP를 판매하는 게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That's really a discussion between them and the
SEC. And ultimately, the way I would think is if the SEC declares that they're securities, it might end up in court. And so it won't be the SEC, it'll be maybe not even a federal district court, but an appellate court that will decide, or the Supremes. But let me say,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는 법정으로 갈 것이고 결정하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방지방법원도 아니고 이거는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하는데 최고 권위자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f they decide that they're not securities, I think that too probably ends up in court.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그것이 끝이다. 그런데 이게 최소 2년에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이런 말이죠. The reason is because somebody else will say, well, why are they getting out of regulation and I'm not? So law is best when applied consistently. And we went through the Duck test and the Howey test, a little humorous, but it's also because for whichever way authorities go, they have to have an eye on consistency as well. Right? 최고 권위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해야지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누군가는 그 레귤레이션에 벗어난다고 말을 해줘야지 이게 다 끝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약간 웃기게 들리지만 하우이라는 테스트를 거쳐서 증권이다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법률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And so I think 9 months at the least, maybe 2 to 5 years at the longest. 끝으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9개월 그리고 2년에서 5년 걸린다. 아까는 최소 2년이고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걸린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9개월 걸린다. 짧게는 9개월, 보통은 2년에서 5년, 제일 긴 것이 5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비트코인이 폭락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폭락에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월 11일 날짜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 all time high 41,551달러까지 도달했다가 오늘 가격은 3538달러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약세장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저점에서 사겠다. 그래 놓고선 어떤 말을 했냐면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펀드의 주역인 안소니라는 사람은 이번 딥에 이번 하락에 올인 했다고 말했다. 모든 걸 다 걸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대 초 비트코인의 아마존이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 또 이번 기사는 유럽은행 총재 ECB의 라가르드에 대한 말입니다. 그 라가르드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 재무부에서 제동을 걸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ECB의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는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 규제는 글로벌 수준에서 적용되도록 서로 합의해야 된다고 말했죠. EU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얘는 미국만 결정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하면 규제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재미있는 사업과 흥미롭고 완전한 비난받을 만한 돈 세탁을 활용했다라고 비트코인을 fu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재미있다. 약간 조롱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규제가 있어야 되고 이를 적용하고 합의해야 된다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리가르드 총재가 말했고 만약 탈출구가 있다면 탈출구는 사용될 것이고 G7에서 G20으로 옮겨서 확대돼서 비트코인을 제재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BDC에 관한 말도 했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해서도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협의를 마무리했고 지금 그 협의에 대해서 최고 수준 반응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로그인해서 디지털 유로에 관한 그 설문지에 응답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유로가 출범할 때는 안전한 걸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디지털 페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CBDC,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브릿지로 사용하는 거, 가상자산, 크립토 커런시, 이 모든 것이 규제가 필요하다. 멕시코가 디지털 페소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힐튼 조턴 간의 중앙은행 CBDC를 발행해야 된다. 시티그룹 자회사인 시티바이나맥스의 수석 경제학자 세르지오 커친이 한 말인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멕시코와의 인터뷰에서 CBDC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멕시코 결제 시스템이 일부가 벌써 침략을 당했다. 한 나라의 존폐가 달린 것입니다. 이 CBDC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베네수엘라 돈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페소의 디지털 버전은 중간 또는 장기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스텔라, 비영리 단체로서 각 나라의 기술과 스텔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준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중앙은행은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죠.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야지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오는 투자 어드바이스의 약 10%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할당을 하는데, 아모아 인덱스 펀드 공급업체인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동안 자본금을 아모아에 할당하는 금융 어드바이저가 약 50% 증가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4%는 이미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약 4분의 1은 인플레이션 해칭을 암호화가 가장 매력적인 유틸리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는데, 왜냐하면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달러와 가치가 점점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는 게 가장 좋은 게 가격이 잘 오르는 암호화폐이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자문단을 2배 이상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